자, 이번 시간에는 극관성 모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평면 도형의 성질에서 자, 극단면 2차 모먼트. 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주로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극관성 모먼트는 우리가 기호로 IP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는 우리가 그림 4-8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X축, Y축상에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자, 임의의 어떠한 면적을 우리가 DA라고 했을 때 이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X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와 Y축 방향의 단면 2차 모먼트 구하는 걸 지난 시간에 해봤는데, 자, 극관성 모먼트, 극단면 2차 모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자, 원점, 자, 극이라 그러죠. 원점에서부터의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 또는 극관성 모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원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먼트라고 한다. 즉 IP,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는 IP로 나타내는데, 자, 인테그랄, 자, R의 자승 dA, 그러니까 자, 여기 0점에서 임의의 이 면적 dA라는 면적까지의 이 거리,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의 자승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으로 적분한 값, 이걸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R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R 값은 우리가 자,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밑변이 x고 자, 높이가 r이면 자, 이 빗변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이 뭐가 됩니까? 자, r의 자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r의 자승을 우리가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자,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인테그랄 x의 자승 dA 플러스 인테그랄 y의 자승 dA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요 x에 대한 x 자승에 대한 면적의 적분값하고 y 자승에 대한 면적의 적분값, 이 공식 보셨죠?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단면 2차 모먼트에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x의 자승을 da로 적분하는 이러한 값을 우리가 ix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y의 자승을 우리가 면적으로 적분한 값을 우리가 y축에 대해서 자, 단면 2차 모먼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극단면 개수, 극단면 2차 모먼트, 극관성 모먼트는 우리가 IP는 IX 플러스 IY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자, 극단면 2차 모먼트는 도심을 지나는 X,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의 합과 같다. 따라서 대칭형 단면인 원형 단면이나 정사각형 단면은 IX와 IY, 즉 X축에 대한 2차 모먼트와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가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면 2차 모먼트, 즉 극관성 모먼트는 IP는 EIX 그리고 EIY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자, 이거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표 4-2에 보시면 극단면 2차 모먼트, 우리가 극관성 모먼트 IP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각형, 원형, 삼각형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극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인 경우에, 사각단면인 경우에 우리가 극단면 2차 모멘트. 자, 우리 책에 극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극관성 모멘트라고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 뭐 어떠한 표현이든 뭐 맞는 표현이지만 자, 극관성 모멘트를 보시면 자, IP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 플러스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Y를 더한 값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이거 IX는 12분의 BH의 3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각형, 원형, 삼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뭐 매번 유도해서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자주 사용되는 이러한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나 단면 1차 모멘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 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극관성 모멘트도 외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 단면 극관성 모멘트 IP는 IX 플러스 IY가 되는데 자, IX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이 되고 자,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Y는 12분의 HB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우리가 더하면 12분의 자, B하고 H 앞으로 빼고 자, H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원형 단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형 단면은 자, 우리가 X축, Y축상에 자, 원형이 있고 우리가 지름이 D다. 그러면 IP는 IX 플러스 IY가 되는데 자, 원의 경우에서는 IX하고 Y 값이 같다 그랬죠. 자, 방금 전에 우리 내용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 IX와 IY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2IX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2IY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IX 또는 IY 값이 얼마였습니까? 자, 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4분의 파이 D의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자, 2하고 64를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의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반지름으로 하면 2분의 파이 R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반지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까지 외우려면 힘드니까 주로 이제 직경에 대해서 64분의 파이 D의 4승이 단면 2차 모멘트고 극관성 모멘트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이다. 절반값이다. 자, 절반값이 아니라 2배겠죠. 분모가 2배니까 자, IX 플러스 IY 해가지고 우리가 32분의 파이 D의 4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형. 자, 밑변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H인 직각삼각형인데 자, IP는 자, 극관성 모멘트는 IX 플러스 IY다. 그래서 X축상의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Y축상의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자, X축상의 단면 2차 모멘트는 36분의 BH의 3승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X는 36분의 BH의 3승이다. 그리고 IY, Y축상에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36분의 이제 자, 밑변하고 높이가 달라지겠죠. 자, B의 HB의 3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처럼 36분의 BH로 묶을 수가 있겠죠. 36분의 BH로 묶고 나면 자, 여기에서는 BH 빼고 나면 H의 자승만 남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H를 빼면 B의 자승만 남겠죠. 그래서 36분의 BH 가로 열고 H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극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축의 도심에 대한 극단면 2차 모먼트, 즉 극관성 모먼트는 약 몇 센티미터의 사승인가?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자, 밑변의 폭이 자 3cm고 높이가 10cm인 자, 이러한 단면에 있어서 극관성 모먼트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극관성 모먼트 구하는 자, 식은 자, ix 플러스 iy다. 이렇게 먼저 이 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ix는 우리가 자, x축상의 단면 2차 모먼트는 12분의 bh의 3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더하기 iy는 12분의 hb의 3승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정리하면 12분의 bh 가로 열고 h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삼각형의 자,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각각 입력을 해주면 자 12분의 bh니까 b가 3이고 자 h가 10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단위를 봐보시면 센티미터의 사승이라 그랬으니까 입력할 때 센티미터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h 10 그 다음에 자 h의 자승 그러니까 10의 자승 플러스 자 b의 자승 3의 자승 해가지고 계산기로 우리가 눌러보면 272.5cm의 사승 해서 이렇게 이러한 직각 사각형에 대한 극관성 모먼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면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면 계수는 우리가 기호를 Z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4-9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자, 어떠한 물체의 어떤 중심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도형의 도심 G를 지나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 자,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IX라고 하죠. 자, 이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자, 단면의 상하 끝단까지의 거리 자, 여기 도심에서 우리가 위에까지 거리를 맨 끝에 이 물체의 맨 끝에까지 거리 이 위 거리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자, 이 도심에서 맨 밑에, 이 물체의 맨 밑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E2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 맨 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E1이라고 하고, 맨 아래까지의 거리를 E2라고 했는데, 이 E1과 E2로 나눈 값을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다, 단면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즉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자 단면 개수 Z1이라고 하면 자 E1으로 나눈 값 여기 위에 자 도심에서 이 물체의 끝까지의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E1이라고 했을 때 자 단면 2차 모먼트 값을 단면 2차 모먼트 IX를 우리가 E1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Z1 단면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윗부분의 단면 개수가 되는 거고 자 아랫부분의 단면 개수는 Z2는 자 단면 2차 모먼트 IX를 자 도심에서 맨 밑에까지 거리 E2로 나눈 값 요것을 우리가 자 Z2 해서 단면 개수 그러니까 위의 단면 개수, 아래의 단면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단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자, 단면 개수 Z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를 도심축으로부터 단면 끝단, 즉 최외곽 거리까지의 최외곽 거리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면 2차 모먼트를 자, 최외곽, 도심에서 최외곽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 이걸 우리가 단면 개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단면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위에 부분의 단면 개수, 아래 부분의 단면 개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자, 단면 2차 모먼트 I 값을 우리가 최외곽 거리 2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 물체의 끝에까지의 이 거리로 나눈 값, 이 거리로 나눈 값을 우리가 단면 개수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자, 이 물체가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E1하고 E2가 같아지겠죠. 도심에서 자, 위에 부분까지의 거리하고 아래 부분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면 우리가 단면 개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Z1하고 Z2가 같아지겠죠. E1하고 E2가 같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이나 이런 사각형이나 아니면 원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원이어도 우리가 중심에서 위의 거리, 위의 높이가 D고 밑에 높이도 D가 되겠죠. 그러면 자, Z1하고 Z2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우리가 위의 높이하고 아래 높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심에서 위아래가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단면일 경우에는 단면 개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1하고 E2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단면 개수는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만약에 상하가 비대칭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형상처럼 위에하고 아래의 거리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단면 개수는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E1하고 E2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 부분의 단면 개수하고 아랫부분의 단면 개수가 서로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개수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먼트 I 값을 최외곽 거리, 그러니까 도심에서 자, 맨 바깥까지의 거리, 이 값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아까 단면 2차 모먼트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센티미터의 4승 또는 밀리미터의 4승 또는 미터의 4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4승, 길이의 4승을 자, 외곽 거리, 길이로 나누니까 4승이 3승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자, 밀리미터의 3승 또는 센티미터의 3승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터의 3승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개수의 단위는 길이의 3승을 나타내는 단위를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표 4-3의 단면 개수 Z값을 보시면 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각형인 경우에 자, 도심에서 자, 위의 높이와 아래의 높이가 서로 같겠죠. 사각형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자, 여기 도심 X축에서 맨 위에까지의 높이가 2분의 H일 거고 아래도 2분의 H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단면 개수는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Z는 IX 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IX 단면 2차 모먼트,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먼트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면 중복해서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먼트 값은 12분의 BH의 3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자, 요 단면 2차 모먼트를 이 값으로 나눈 값. 자, 이 값이 여기 중심에서 도심에서 자, 맨 윗단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h니까 사각형은 도심이 중앙에 있으니까 이 높이가 2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h니까 이것을 2분의 h로 나누면 자, 이렇게 분수의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안쪽에 있는 자, h와 12 요 안쪽에 있는 값을 곱해서 분모가 되고, 바깥쪽 2하고 여기 BH의 3승 요 바깥쪽의 곱이 자, 분자가 되죠. 그래서 자, 12H분의 자, 2BH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12H분의 2BH의 3승을 우리가 약분을 하면 자, 2분의 2하고 6이 약분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H가 분모에 있는데 여기 H 하나가 없어지니까 BH의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단면 개수, 사각형의 단면 개수는 6분의 BH의 자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단위는 미터의 3승이나 센티미터의 3승 또는 밀리미터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b도 길이고, 자, h가 길인데 h는 자승이니까 길이가 3개가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의 3승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면 개수를 못 외웠다, 사각형의 단면 개수를 못 외웠다 그러시면 요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뭐 최외곽거리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셔서 이 식에 의해서 풀어도 되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개수도 여러분들이 6분의 BH 자승이다 요 값을 외우고 계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면 개수를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각형이나 원에 대해서, 삼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면 개수를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단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 원형 단면에 있어서 단면 개수 z를 구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z는, 자, ix분의, 자, 2분의 ix니까, 자, 단면 2차 모먼트, 원의 단면 2차 모먼트, 아까 계속 나왔었죠. 자, 64분의 파이 d의 4승이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값이, 자, 도심에서 최외곽까지의 거리, 이게 원은 도심에서 최외곽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지름의 2분의 1, 2분의 d 또는 r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로 나눠주면,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에 64 곱하기 d가 분모가 되고 2 곱하기 파이 d의 4승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64고 2하고 약분하면 32가 되겠죠. 그래서 32, 그 다음에 d하고 d의 4승이 하나씩 약분되면 파이 d의 3승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지름 길이가 3번 곱해졌으니까 단위가 센티미터의 3승 또는 밀리미터의 3승 또는 미터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단면 개수 z는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단면 2차 모먼트를 우리가 이 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단면 2차 모먼트만 외우고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2분의 d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해서 단면 개수를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z는 32분의 파이 d의 3승이다 이렇게 외우셔서 바로바로 우리가 단면 개수 값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면 개수는 굽힘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m 굽힘 모먼트는 자, 시그마 b, 우리가 굽힘 응력이라 그러죠. 굽힘 응력에다가 단면 개수를 곱한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철봉이나 이러한 봉들에 어떠한 무게를 달았을 때 이 봉의 두께를, 지름을 얼마로 해야 이 봉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m은 시그마 bz다 요 공식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동차의 축이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항상 굽힘 모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면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축이 원형이냐 사각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응력을 얼마나 이렇게 할 건지, 축의 우리가 폭이나 높이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지, 얼마로 설계를 해야 얼마만큼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단면 개수를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굽힘 모먼트 m은 시그마 z다 요 식을 우리가 항상 활용해서 어떠한 굽힘 하중에 대한 어떠한 계산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z값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단면의 형상에 따라서 단면 개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요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요 d값을 얼마로 할 건지, 또는 b값을 얼마로 할 건지, 또는 높이를 얼마로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은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 b 굽힘 응력은, 자, z분의 m이다. 그래서 단면 개수분의 굽힘 모먼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면 개수 z가 클수록 굽힘 응력의 값은 적어지므로 단면 개수가 클수록
경제적인 단면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단면 개수가 클수록 우리가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단면 개수를 크게 설계하는 게 우리가 재료를 적게 들이면서도 강한 굽힘에 강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면 개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하고 폭을 좀 똑같은 철을 가지고도 이 폭을 줄이면서 높이를 높게 하면 우리가 위에서 받는 굽힘 하중에는 더 강해지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 우리가 단면 개수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굽힘 강도를 크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해서 위에서 굽힘 하중을 받는 것보다 이 높게 위로 높게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위에서 받는 하중을 받게끔 하는 게 공학적으로 더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역학에 의해서 재료역학에서 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에 관하여 상하 대칭인 보의 단면 개수는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면 개수는 먼저 IX, 단면 2차 모먼트를 구하면 되겠죠. 단면 2차 모먼트는 우리가 이러한 형상이, 도형이 있을 때 두 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됩니다. 요 두 개는. 그래서 12분의 BH의 3승이니까 B가 3이고 H가 8이니까 12분의 3 곱하기 8의 3승.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12분의, 자, 여기 폭이 3이죠? 높이도 3이고 이게 3인데 도면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원래는 같은 길이어야 되는데 요게 좀 더 길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수치상으로 주어진 수치상으로 보면 12분의 BH의 3승이니까 B 3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하면 134.75cm의 4승 이렇게 되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값이, 자, 여기에서 최외곽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심에서 외곽 거리가 4cm죠. 그래서 자, 단면 2차 모먼트를 이 값으로 나누면 단면 개수가 되니까 단면 개수는 134.75를 4로 나누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69cm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면 2차 모먼트가 cm의 4승이었는데 자, 이 거리 4cm로 나눠졌으니까 단위는 cm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면 개수를 구하는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